21페이지에서 취득세 보는데요. 그러니까 취득세 어떠한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의 세온을 먼저 봅니다. 세온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취득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자 앞에 취득,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법에서는 취득이란 무엇다 라고 적어져요. 그 적어진 내용은 국어사전과 똑같게 적어집니다. 국어사전에서 취득이란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취득거래다 이렇게 나오져요. 이제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는 취득거래로서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 내용으로서 법에서 나와져요. 여기에 예를 들어본다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받다 이렇게 나왔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매매니까 대가성 있는 겁니다. 그럼 대가성 있는 내용으로서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니까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부동산을 증여받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무상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이렇게 나오죠. 취득이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이다. 모든 취득이다.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모든 취득 그랬으니까 건축물을 신축하다 했으면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과세다. 또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됩니다. 이제 모든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하였으니까 앞에다가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목적물을 정해져요. 그 목적물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대상물 그럽니다. 자,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취득 형태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에서 재산의 증가력 나오죠. 그리고 또 밑에 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그리고 도가 징수하니까 도에 속한 세금.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특별시, 광역시 포함이다. 특광 포함이라고 적으세요. 이 내용은 벌써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특강 포함되고요. 그리고 가로 갑시다. 가로에서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포함한다. 로 되는데 이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법 개정된 연역으로 가볼 때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과 2011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됨으로써 취득세로서 납부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고 등기하죠. 내 거다가 소유권 등기합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은 등록세로서 적용이 됐어요. 이때까지는 등록세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1년으로 와볼 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 의무자에게 번거로움을 줌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자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이 두 개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현행으로서는 취득세를 해요.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어디까지 포함되겠다?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취등록세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신문에서 취등록세라고 적어진 기사가 있다면 그 기사 보지 말고 욕하십시오. 쓰레기다. 그럼 되겠죠? 왜? 개정된 것도 모르고 썼으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는 취등록세라면 안 씁니다. 안 쓰고 뭐라고 합니까? 취득세. 취득세니까 어디까지 포함되겠다? 취득을 이루어지는 등기를 포함한다. 이게 뭘까요?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주고 또 그 밑에 줄에서 지방세법 제6조 1호에서 취득이란 밑줄 그리고 문장은 여러 개로 적어졌으나 끝에 가서요. 끝에서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유상 취득도 과세, 무상 취득도 과세, 원시 취득, 간주 취득도 과세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내용 기억하세요. 이 내용은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세법의 가장 기본은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란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로서 뜻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예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그 세금에 법률적 근거만 갖췄다면 그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취득행위 갖췄으니까 과세. 또 과세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한 경우도 과세. 이런 일로 하져요. 이게 바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어떤 내용을 아셔야 이해할 수 있냐면 미등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무허가에 대한 내용이 과세되니까 어떻게 지자체가 알고 있길래 과세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허가에 대한 내용은 금방 압니다. 매년마다 항공 촬영이에요. 매년마다 항공 촬영하게 되면 전년도 항공 사진과 당일년도 항공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 없는 건물이 당일년도의 건물로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건축물 대장과 연결해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서 지번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무허가로서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매년마다 항공 촬영하니까 그렇고요. 또다시 미등기.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맨 처음에는 알 수 없으나 법률 구조에 의해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했던 토지에 대한 내용을 B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B가 토지를 취득하였음으로써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등기일까요? 미등기일까요? 미등기 됐음으로써 이때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약간 지나갑시다. 미등기 토지를 보유하죠. 보유하니까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재산세도 사실과세를 택합니다. 사실과세를 택함으로써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사실상 소유자는 B가 됩니다. 그런데 B를 지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등기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변동됐으면 공무상, 서류상에 기록된 자, 너가 신고 좀 해줘 라고 협력 의무를 지어줘요. 그럼 여기에서 A가 공무상 소유자죠. 이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하여 주었다 한다면 어떨까요? 이거 어때요? 밝혀지죠. 밝혀짐으로써 너 이 당시에 왜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했어? 하면서 면매해야죠. 뭐 어때요? 가산세가 가산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시 이 A가 신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신고 안 했다고 한다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나는 서류에 기록된 너밖에 몰라. 너에게 고지서 나갈래.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A에게 고지서 나가겠죠. 고지서 나갔을 때 A는 어때? 자기 소유권이 아닌데 재산세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왔으니까 황당합니다. 황당하면 어떨까요? 불복해야죠. 불복하면서 여기 지자체에게 이의신청한다는 겁니다. 이의신청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가요. 밝혀지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이 사실과세에 대한 이로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을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볼 때에 등록면허세만 형식과세. 아까 등록면허세는
등록해가지고 먹물만 묻혔다면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먹물 적어진 거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여기는 형식과세. 이걸 뺀 나머지 세금은 사실과세. 그래서 등록물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 이러면 되겠죠. 거기에서 미등기 단어 보자마자 과세다. 어딜 빼고? 등록 면허세를 빼고. 그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에 대한 내용 아까 했던 거예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었으면 취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까 했던 거죠. 또 비교적 내용으로서 볼 때 등록 면허세는 뭐만 붙였다면 징수한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 말 나왔으면 건당 6,000원. 건당 6,000원으로서 과세하는 거니까 세금액이 6,000원 미만이었으면 6,000원으로서 징수다. 이 내용을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세에서는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라는 이로써 비교까지 다 해줬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 취득세의 부가세, 취득세에 붙이는 세금. 이게 아시겠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로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농어특별세에다가 적으세요. 국세라고요. 이 말은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 납세지, 납세지 나왔으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본다겠죠. 취득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당연히 물건 주겠죠.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와도 소재지, 취득 물건 소재지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디귿, 디귿에 대한 내용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이에요. 이 넉 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설명만 해주고 포인트 안 잡아주면 여러분들 이해는 했으나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럼 여기서 읽어는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해 줄게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시, 군, 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 군, 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로 되는데 여기다 예습했으니까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이 미리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아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도 징수할 수 있고 광역시도 징수할 수 있고 도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전제로 머릿속에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여가 부산이었어요. 부산이었고 부산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김해시죠. 김해시는 경상남도로 됩니다. 이때 부산과 김해시에서 이렇게 사이에 걸쳐가지고 한 필지에 토지가 있다. 이랬을 때 이 필지의 토지를 취득했어요. 취득했으면 취득세를 납부하겠죠. 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1억이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요 1억 금액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경상남도에 사용할 것인지 이걸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자체끼리 다툼이 없어요. 이게 정할 때에 요 토지에 개별 공시가 있겠죠. 자, 이 개별 공시가에 대한 내용이 부산 쪽에서 70% 차지하고 있고요. 김해시 쪽에서 30%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면 이 취득세 1억에 대해서 7천만 원은 부산이 사용, 나머지 3천만 원은요 경상남도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거의 한 문장으로서 넉 줄입니다. 근데 이제 넉 줄 이거 읽어드리고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나면은 이해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안 풀려요. 왜? 포인트를 못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포인트 잡습니다. 포인트는 뭐였냐면 둘 이상 시, 군, 구에 걸쳐
이 말 당연히 주겠죠. 이 말 주면은요,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소재지 별, 시가, 평균의 비율로 안분. 안분이란 말은 나누어 계산. 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6번에서 부가징수. 부가징수 후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고 법에서 신고기간 주겠죠. 취득세 법정 신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봅시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민법적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울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 대금 완납하였으면 대금 완납일은 유동적 무효를 했어요. 유동적 무효니까 언제 취득할까요? 허가 때. 허가일로부터 뒤에서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사항 갑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 거예요.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다고 하였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상속세를 따라가도록 했어요. 상속세에서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똑같이 이제 나와요. 취득세도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였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상속 단어가 나왔다면 취득세 신고는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로 가는데 상속 개시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거기다가 포인트 잡지 마시고 포인트 잡는 것은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로서 잡으세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내.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달의 말일에 있어야 돼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내로 가야죠.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 포인트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로서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여서 상속 단어가 있으면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상속 단어가 없이 나온다면 그때 신고 납부 기간은 60일.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되고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뭘로? 원칙 갑니다. 한번 해볼 때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요,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또 다시 부동산을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그것도 원칙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상속 단어가 나왔다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되는데 예외적 내용이 또 있어요. 또 있는 예외적 내용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추가 신고 납부. 추가 신고. 추가해서 신고한다는 거죠. 이건 뭐였냐? 후에 나타난 일들이에요. 후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추가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적으세요. 가로에 써서. 가로해가지고 후발적 사유다. 후발적 사유. 이렇게 적으세요. 뒤에 나타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도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신고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서는 30일로 되어 있으나 올해는 60일이에요. 개정됨으로써 더 문제 풀기는 쉽게 되어 있네요. 원칙과 어때요? 같죠. 같음으로써 60일 내에 신고 납부되는데 조심하실 점에 대한 일로서
가산세 제외입니다. 가산세 제외. 아까 배울 때에 취득세의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한다겠죠.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내가지고 매매하죠. 매매하니까 가산세 가산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결정하여서 고지서로서 징수하죠. 그럼 결정해서 고지징수가 뭘까요? 보통징수로 되죠. 이제 보통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써야 될까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겠죠. 또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오려면요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나와야 돼요. 자,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가산세 가산 나오면 어떨까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자, 볼 때 거기에서 요약집에서 기억 보세요. 기억 보니까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물건을 취득 후 당해 물건이 중과 세율 적용 대상이 된 때, 자 후에 중과 대상이 되었죠. 그럼 뭘까요? 뒤에 나타난 일이죠. 뒤에 나타난 일이니까 후발적 사유였어요.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 신고 납부는 똑같게 60일 갑니다.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문장 다시 읽어보면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가로에가 뭐 나올까요? 가산세 제외. 이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참 쉽게 풀 수 있도록 해줬는데 조심하실 점 뭐였어요? 가산세 제외. 이걸 조심하시라고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 못 믿어요. 후발적 사유 해가지고 60일 내 신고 납부로 나오죠. 그 밑에다가 조심이라고 자 박스에서 오른쪽 칸 보시면 박스 적어줬고요.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주의하셔가지고 가산세는 제외이다. 또다시 니은 보세요. 니은 보니까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당해 물건이 과세 대상이 된 때, 자 후에 나오죠. 뭐였을까요?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며칠일까요? 60일. 60일 내에 신고 납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심하실 점, 가로에서 가산세 제외로 되고요. 예외사항이 또 있어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또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문장 읽어드릴게요.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자, 여기에서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아까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의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죠. 그럼 소유권 등기만 따로 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등기, 등록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등기, 등록 이 단어를 키로 잡으세요. 등기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 이 단어에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요. 하러 간다 가세요. 등기, 등록 하러 간다로 아시면 돼요. 하러 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여기 이 내용에 의해 가지고 어려운 단어가 생각나요.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청서 접수 날까지가 곧 하루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요? 등기, 등기란 단어, 등록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여기에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신청서 접수 날까지란 말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법전에서는 개정되면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 라고 적어져 있어요. 같은 뜻은 전까지로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정리해 줄게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나온다면 상속 단어, 후발적 사유, 등기 등록 이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원칙으로서 7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상속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후발적 사유, 후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60일 내에 신고 납부되는데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 등기 등록 이 말 나왔으면 하러 간다.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다로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되는 세금에 대해서 신고 납부 기간을 다 아는 겁니다. 자, 한번 등록민허세 가보죠. 등록민허세가 신고죠. 신고니까 신고 납부되는 지방세예요. 그 내용으로서 한번 D페이지 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D페이지 보죠. D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56쪽) 맨 위에 부가징수 원칙은 신고 납부다로 되면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등록이란 단어 나왔죠. 등록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하러 간다. 뭐였어요?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청서 접수 날까지. 되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또 2번에 대한 이유로서 등록민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후에 그랬죠. 뭐였어요? 후발적 사유. 며칠? 60일로 되고요. 그리고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 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물건이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 여기도 후에 나오죠. 뭐였어요?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며칠? 60일로 되고요.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 전까지 내니까 하러 갔죠. 하러 가서 납부했어요. 그랬으면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고했겠죠. 신고했음으로써 뒤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했으니까 신고 가산세는 없다. 내용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단어로 알 겁니까? 쉬운 단어로 알 겁니까? 쉬운 단어로 등기 등록 나왔으면 뭐예요? 하러 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하러 간다 생각했으면 접수 날까지. 되겠죠? 하러 가는 거니까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되겠죠?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이제 앞으로 옵시다. 앞으로 와셔서 22쪽에 와서 볼 때 그 밑에서 가산세 나오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그 줄 쭉 거기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온 말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 가산세는요. 무신고 가산세다 하면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거기에 약간 가보니까 부정 나왔죠. 부정 단어 보자마자 부정 무신고 가산세라고 생각하시면서 끝 가세요. 끝에서는요. 무신고 납부세의 40% 가산세.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서 동그라미 일반. 거기에 쭉 가보니까 적게 신고 나왔죠. 그랬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다 생각하면서 끝 가세요. 끝에서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일반에서 납세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나왔죠. 그러면서 고지이만 없죠. 고지말이 없으니까 이건 뭘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서 끝에 가세요. 이자율. 이자율은 10만 분의 25. 또 다시 그 밑에서 동그라미 2번 법인이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법인 장부 작성 불 나왔죠. 그럼 뒤에서는요 10% 가산세.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아까 총론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총론에서 다 했으니까 이제는요 그런 경우는 껌이겠죠. 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 가소신고 이대로 나왔으면요 그때는요 10% 가산세. 그 다음에 무신고 이만 나왔으면요 그때는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로 되죠. 또 사기 부정 나오면요 40% 가산세로 됩니다. 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보니까 중가산세 나오죠.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 중가산세가 나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이 중가산세는 안 나와요.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잠 깨워서요. 무결중자의 중가산세로 보는데, 먼저 이 무결중자의 중가산세 법을 만든 원인, 법률적 취지부터 봅시다.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 이 내용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취득세 보세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죠. 그럼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던 게 뭘까요? 미등기. 그럼 이 중가산세는 어디만 있겠다? 취득세만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하니까요. 여기는 취득세만 있다.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에서만 있다. 라는 거죠. 자, 볼 때 등록면허세 보세요.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입자 앞에 뭐예요? 등록. 요 등록은요 등기부 을구였어요. 등기부 을구니까 얘가 미등기만 나올까요? 안 나와요. 미등기는 소유권 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외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는 중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어디만 있다? 취득세만 있다로 되고요. 그리고 이 법률적 취지에 의해 가지고 요 내용 그대로 법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볼 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그러면 등기예요? 미등기예요? 신고 안 했으니까 뭘까요? 미등기. 되겠죠. 그리고 팔았어요. 매각하였다. 그럼 뭐예요? 전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블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더블. 여기 더블이 몇이에요? 80. 산출세액의 80. 그래서 무결중자, 중자가 붙은 거예요. 다 더블식이에요, 이게요. 자, 과소 10이잖아요. 무신고는요? 더블 20. 부정은요? 더블 40. 중가산세는요? 더블 80. 이거예요. 어때요? 쉽죠? 아, 이것도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자, 여기에서 산출세액의 80. 세액의 80%를 가산해서 들켰다라고
고지서로서 징수해야죠. 고지서 징수하는 게 뭘까요? 보통 징수. 끝말은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읍시다. 포인트 잡을 때 산출세계 80.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 어떤 말이 써질까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산출세계 80.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는 상태인데 80이 아니고 다른 숫자 있으면요. 틀려요. 되겠죠? 그런 예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미등기 전매가 아니다면 그때는 중가산세 제외다. 로 되겠죠? 중가산세 제외. 자, 제외된 경우로서 볼 때에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신고하고 매각이니까 등기다 미등기다. 등기했죠. 신고했으니까 등기로서 이건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다시 등기 등록과 관계없는 물건의 취득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와 관계없는 물건이죠. 그럼 미등기 전매 아니에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끝말은 뭘로? 중가산세 제외로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토지 지목 변경. 자, 한번 토지 지목 변경 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밭이었어요. 밭이었을 때 이 밭은 내 거다라고 등기하겠죠. 소유권 등기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이 밭을 대지로 변경했어요. 그럼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가치, 재산 증가가 나타남으로써 증가분 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뭐였을까요? 간주취득으로 됩니다. 간주취득 되는데 자 여기에서 증가되었을 때에 요 대지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해놨어. 이렇게 해놨으니까 또 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토지 지목 변경 요 단어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소유권 등기되어 있다는 의미가 요 단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 그러면 이제 토지 지목 변경 나왔을 때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끝말은요. 이건 등기된 거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가 아님으로써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아셨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토지 지목 변경이에요.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였으면 각기 그 법인의 물건마다 지분율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그 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이거 되겠죠? 자 보세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오지선다 만들기 참 좋겠죠?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볼 때에 수정신고 나오죠. 수정신고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과소신고 시 자수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수정신고 대상자는요. 신고한 자죠. 신고한 자니까 신고서 제출한 자는 나오죠. 그리고 언제까지 할까요? 자수니까 들키기 전까지. 결정, 무신고하였을 때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을 보고 결정 그럽니다. 그래서 결정, 경정 전까지
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들키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손가락 표시로 된 것으로서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50% 감면한다. 저희 자수하면 감면하죠. 해당된 형량이 과소신고니까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감면.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이 말 나와서 빨리 생각하는 것은요. 무신고 시 자수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의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그 밑에 표에서 나오죠. 언제까지 한다? 결정, 통지 전까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 감면한다? 감면은요,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가산세 부과 이렇게 나오면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이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고 생각한 모양인데요. 그러면 볼게요. 자, 거기에서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에서 50% 감면이죠. 그럼 볼 때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 원래는 몇입니까?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그러죠. 20%에서 50% 감면하면요. 몇 프로예요? 10%죠. 그럼 부가 나눈다. 한 대 때리든 두 대 때리든 때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 그럼 반대로 볼까요? 한 대 맞든 두 대 맞든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 있다 없다? 있다. 몇 대 맞습니까? 한 대. 그렇잖아요. 원래는 두 대 맞아야 되는데 한 대 맞잖아요. 그래서 뭐였어요? 감면한 거예요. 감면이다. 어디서 감면이다?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납부불성실에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무신고에서 감면이라는 것으로서 아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설명 다 드렸으니까 문제로서 수탁시킵니다. 문제로서 먼저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법인이 장부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장부 작성 불 나왔죠? 그럼 끝으로 가세요. 한 대 맞아야죠. 10% 가야 되는데 20% 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물건을 취득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기 문제의 키는요. 후가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입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 나왔으니까 미등기 전매죠. 그럼 뒤에서는요. 산출세액의 80 틀렸죠. 그리고 다시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등기 나왔죠. 뒤에서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맞죠? 하러 가는 거니까. 신청서 접수 날까지란 말과 같은 말. 다시 그 밑에서 6번 취득세 신고 납부 가로에 들어갈 내용. 벌써 문제 키 잡아냈네요. 취득세 신고 납부인 거죠. 제가 박스 보니까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상속 단어 예외적 단어 없죠. 없으니까 며칠? 60일. 그다음에 상속 나왔죠. 그랬으니까 달의 말일. 달의 말일은 주어졌네요. 주어졌으니까 6개월. 60일 6개월이 맞겠죠. 그런 대로서 6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7번에 대한 내용 시간 딱 10초 줄 테니까 빨리 풀어보세요. 맞아 틀려요? 7번 틀린 겁니다. 뭐가 틀렸냐면
가산세 제외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장에 대해서 이해했냐 이해하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의 판단은요, 단어만 고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산세 포함 나오죠. 가산세 포함이란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앞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써야 되겠죠?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틀렸잖아요. 다시 이제 볼 때에 7번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후에 나오죠. 후발적 사유물로서 60일 내에 신고 납부. 조심하실 점으로서 가산세 제외. 포함 틀렸죠? 7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에 대한 내용 빨리 풀어보세요. 시간 10초 드렸는데 마저 틀려요. 자, 문장 쭉 가보니까 거기서 등기 나오죠. 등기 나왔으니까 신고 납부는 하러 가야죠. 하러 가야 되니까 신청서 접수 날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등기 후 나왔죠. 틀렸죠. 이건 하고 나온 거예요. 등기 후 그랬잖아요. 하고 나왔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하러 가야죠. 어려운 단어로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쉬운 단어로 아세요. 저 얼굴 못생겼으나 아주 쉽게만 설명할게요. 그럼 되겠죠? 저기에서 등기 후가 아니라 등기 신청서 접수 날까지. 8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연관 문제 10번 봅시다. 10번에서 취득세 맞는 값, 이제 맞는 겁니다. 1번에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에 신고 납부한다. 이제 어떤 단어 나왔어요? 관할 나왔죠? 관할 나왔으니까 이제 세금 봐야죠? 취득세. 취득세니까 물건 소재지로 가야죠. 틀렸죠?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며칠 됩니까? 60일.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을 증여로서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상속단은 아니죠. 후발적 사유도 아니죠. 등기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이니까 60일. 맞죠? 답은 3번. 4번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자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월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의 키는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무신고시 자수다. 그러면 신고한 자가 한다, 신고하지 아니한 자다. 아니한 자로 가야죠. 한 자 틀렸죠. 또 다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월까지 할 수 있다. 어딜까요? 언제까지일까요? 들키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정 고지 전까지. 두 개 틀렸죠. 4번 틀렸고요. 5번 갑시다.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경과 후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20% 경감이다. 감면된다. 자, 이제 볼 때에 거기서 문제의 키는 뭐냐? 기한 후 신고. 이 말 나왔으니까 무신고시 자수. 그러면 어디에서 경감? 무신고 가산세에서 경감. 틀렸죠?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 그러니까 단어를 딱 집어내면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가 풀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서 취득세 과세 여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